안녕하세요. 생방송뷰 이유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원입니다. 저녁으로 산책하기 딱 좋은 요즘 날씨입니다. 내일과 모레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밤에 산책하기 좋은 자리가 마련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펼쳐지는 이 전주 문화쟁 야행인데요. 이유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저번 5월에 이제 문화재 야행 다녀오셨잖아요. 네. 저 영상으로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네, 어땠나요? 정말 좋았어요. 네. 저는 왕이 거닐었던 경기장 곳곳을 둘러보는 왕과의 산책에 참여를 했었는데 마침 이번 문화재 야행에도 왕과의 산책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산책뿐만이 아닙니다. 이 풍남문에서 펼쳐지는 국악 공연과 조선의 역사를 한눈에 풀어쓰는 이야기 버스킹 담화, 민속놀이 한마당까지 이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밤 전주 한옥마을로 나들이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소식 중에서도요. 대구에서 열리는 문화재 야행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문자 키워드는 밥맛을 가볼까? 입니다. 네, 샵 1911번, 샵 1991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데요. 사실 요즘은 이제 선선한 가을바람 불면서 밥맛이 가기 딱 좋은 날씨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곳 나들이 가면 좋다 하는 것도 좋고요. 또 이곳을 밤에 갔더니 야경이 정말 혼자 보기 너무 아쉬워요, 아까워요. 이런 것도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늘 공유해 보자고요. 네, 집 주변에 산책하기 좋은 곳 추천해 주셔도 저희가 함께 가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해외여행할 때 정말 잊혀지지 않는 그 야경의 명소들도 사진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첫 번째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미식의 나라로 주목받는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의 요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만나보는 일식의 세계, 지금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미식의 국가로 손꼽히는 이웃나라 일본. 눈으로 한 번, 입으로 또 한 번 음미하게 되는 일식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풍부한 어장을 지닌 덕에 생선 요리가 발달한 일본. 그중에서도 어패류를 날것으로 썰어 먹는 회를 빼놓을 수가 없죠. 달마다 나오는 생선들이 다르기 때문에 제철감을 많이 담으려고 하고 있고요. 6시간부터 최대 48시간 저희가 숙성을 하고 있고요. 흰살 생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칠맛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마에 싸서 이제 다시마의 감칠맛을 입혀서 이렇게 숙성을 하고 있습니다. 숙성 과정을 거친 회는 부드러움과 감칠맛이 배가 되는데요. 칼을 다루는 숙련된 손길 끝에서 젓가락을 유혹하는 생선꽃이 피어났습니다. 이번엔 숯향 가득한 구이 요리입니다. 기름기가 많아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생선 금태구이인데요. 불순물이 적고 생선 냄새를 잡는 데 탁월한 비장탄으로 구워낸 음식이죠. 비장탄을 이용해가지고 저희가 모든 구이를 굽고 있습니다. 일반 참숯보다도 한 200도에서 300도 가량 더 높은 최고 온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구워낼 수 있고요. 드라이하게 구워낼 수 있어서 이제 겉에는 이제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하게 이렇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구워내고 있습니다. 금태구이에 풍미를 더해줄 이 집만의 비법. 새우 껍질과 채소를 함께 넣어 만든 비스크 소스인데요. 금태 특유의 고소한 맛에 새우의 향까지. 바다의 맛을 듬뿍 머금게 된 금태구이는 일식 중에서도 가포 요리에 속합니다. 살아있는 그대로를 최소한의 조리법을 이용해가지고 내어드리는 것을 이제 가포 요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자카야보다도 좀 고급스럽고 가이세키보다는 이제 좀 캐주얼하게 나가는 것을 이제 가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또 다른 요리 초밥. 오늘만큼은 조금 특별한 초밥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제철 맞은 고등어를 이용한 세 번째 가포 요리.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는 독특한 매력의 고등어 초밥입니다. 와, 너무
예뻐요. 원래 음식은 그 눈으로 보는 즐거움이 있잖아요. 근데 플레이팅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서 그런지 음식이 아니라 마치 작품 같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사시미 종류가 몇 개야, 지금? 이 많은 종류의 사시미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다는 이 설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두꺼워서 질기면 어떡하지 했는데, 와, 되게 탱탱하고 쫄깃한데 부드러워. 그리고 회를 숙성을 시켜서 그런지 그 적당하게 탄력감이 그 증가가 되면서 씹는 식감도 좋아졌어요. 살이 엄청 통통하네요,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원래 생선 이렇게 구이 냄새 나면 멀리서도 막 달려가게 되잖아요. 오, 고소한 냄새. 이거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정말 찜 같다. 생선구이 하면 반찬 없을 때 삼치나 조기, 고등어 해서 그냥 바로 구워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금태구이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 고등어 그 살의 탱탱함, 탄력감, 이게 이렇게 씹는 식감이 고등어 육즙이 뚝뚝 떨어질 때 차르르하게 어우러지면서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고등어 초밥이 혹시 비리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구워 먹었을 때보다도 훨씬 비린 맛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놀랍다. 진짜 담백하고 쫄깃하고 부드럽고 이 바다의 맛 전부를 아우르는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이번엔 일본 가정식을 만나러 가봅니다. 한국 사람들도 즐겨 먹는 카레. 한국에서 카레를 먹기 시작한 건 일본식 카레 라이스가 전파되면서부터였는데요. 이곳에선 일본식 카레를 제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카레를 만들고 있는데 인도식이 아닌 일본식 카레 룰을 써가지고 일본 스타일의 카레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식은 밥에 비벼 먹는 용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점도가 조금 세고 조금 더 향이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 인도에서 영국으로 넘어간 커리는 국처럼 먹는 스튜였습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 조리법인 루가 들어가면서 전분을 넣은 것처럼 걸쭉해졌는데요. 쌀 문화가 발달한 일본이기 때문에 밥에 올려 먹기 좋은 농도로 변신을 한 거죠. One, two, three, four. 카레의 맛을 풍부하게 만들어줄 초특급 조연이 준비 중인데요. 건더기가 많지 않아 토핑으로 맛을 더해주는 건 역시 일본식 카레의 특징입니다. 카레 위에다가 뭐 돈가스나 이제 그 새우튀김 같은 걸 많이 토핑으로 얹어 먹는데 고기가 조금 더 두껍고 그 빵가루도 조금 더 거친 거를 써서 이렇게 푸짐해 보이는 게 특징입니다. 일본 가정식을 대표하는 두 번째 선수, 돈부리. 일본식 덮밥을 가리키는 돈부리는 밥 위에 스며든 장국과 함께 담긴 반찬들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할 수 있는 음식인데요. 그릇 하나에 담겨져 나온 밥상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습니다. 오늘은 삼겹살 덮밥 부타동을 만나봅니다.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그 일본 가정식 음식은 굉장히 좀 소박하지만 이 한상에서 느껴지는 정갈함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아낸 것 같아요. 고기 안에 양념이 은은하게 다 배어 있거든요. 정말 깜짝 놀란 게 여기는 그 재료 맛 하나하나가 다 느껴져요. 고기 맛, 버섯 맛, 그리고 소스 맛까지. 모든 재료들이 은은하게 다 잘 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와. 일본의 카레와 덮밥은 비비지 않고 떠먹어야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데요. 카레 맛은 어떤가요, 아영 씨? 이 카레가 은은하게 달큰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뭔가 그 인위적인 그런 달큰함이 아니라 이 육수를 우려내기 위해서 여기 재료들 본연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맛들인 것 같아요. 일본 하면 또 카레하고 돈가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 뭐 먹을까 고민이 될 때 토핑 선택 하나로 한 번에 만족을 할 수가 있어요. 돈가스 두께감이 겉은 굉장히 바삭한데 이 고기의 식감이 굉장히 수분을 가득 머금은 이 닭가슴살에 튀김옷을 입힌 느낌이에요. 이 일본식 카레는 오로지 카레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 진한 풍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돈가스를 딱 하나 얹어서 먹으면은 전혀 그냥 다른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먹는 즐거움이 2배예요. 제철을 담은 가포 요리와 소박한 매력의 가정식으로 만나본 일식의 세계. 여러분도 먼 나라 이웃 나라 일본 요리의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역시 일식을 논할 땐 비주얼이란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먹어보지 않았는데도 맛있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눈이 호강한 느낌이 뭔가 그렇죠.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돈가스나 카레, 삼겹살은 우리나라에서도 흔한 익숙한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가정식으로 만나보니까 빛깔이 확 달라지는 게 조금 흥미로웠습니다. 전북에서 만나본 일식 로드 잘 봤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은 밥맛을 가볼까로 문자 받아보고 있습니다.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야간 산책하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작년 여름에 갔었던 그 완주의 네. 산송여우 비축제가 생각이 나요. 좋죠. 네. 네, 어린 왕자를 테마로 해서 정말 색색깔의 조명으로 꾸며놓은 곳인데 요즘 같은 날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요즘 또 축제 시즌이잖아요. 네. 밤마시를 축제로 떠나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에 퇴근한 다음에 동네 산책을 나갔는데 붕어빵이 다시 팔고 있더라고요. 붕어빵이요? 네, 제가 또 붕어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여름이 간 게 아쉽기도 하지만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이렇게 밤맛이라면서 맛볼 수 있는 맛있는 먹을거리도 소개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이어서 만나볼 소식은 면 요리 좋아하는 분들이 특히나 더 좋아할 소식입니다. 소문난 면 요리 맛집을 찾아가 봤는데요. 경북의 포항으로 가보시죠. 몇 배의 시간, 몇 배의 노력이 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 면발. 정직해서 통할 수 있는 게 이 우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정직하면 무조건 통할 수 있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손님한테 계속 이 수타면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쫄깃한 면발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화려한 부재료보다 면발과 기본 육수에 집중한 우동 한 그릇. 36년 노하우로 소스와 면발이 혼연일체가 되는 부드러운 수타 짜장까지. 우리 동네 족타면과 수타면의 고수들. 면의 제왕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면의 제왕을 찾아온 곳은 포항시 유광리에 위치한 우동 전문점. 여기도 호로록 저기도 호로록 소리만 들어도 탱글탱글한 면발의 식감이 입안에서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그 우동 맛 어떤가요? 면이 정말 끝내줍니다. 네. 안 드셔보시면은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에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먹었을 때. 괜찮다. 계속 오고 싶은 집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면은 그냥 일반 면. 이건 고급스러운 면.
손님들이 하나같이 칭찬하는 우동 면발의 비결은? 쫄깃한 면발 맛의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이른 새벽 사장님의 출근 시간에 맞춰 식당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우동 가게에 재면소라 이름을 붙일 만큼 면발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한 박신우 대표를 소개합니다. 1차 반죽이 한창인데요. 재료는 오직 밀가루, 물, 소금뿐. 잘 섞은 반죽은 숙성을 거쳐 중요한 단계로 넘어간다는데요. 아니 잠깐, 난데없는 덧버선 등장? 혹시 지금 반죽을 밟으시는 건가요? 반죽하고 있습니다. 반죽을 왜 발로 하세요? 수타면을 많이 알고 계신데 저희는 발로 하는 족타면입니다. 족타면요? 네. 매일 아침 우동면을 만드는 사장님. 손으로 반죽하면 힘이 약해 공기층이 많아지고 기계로 하면 조직이 터질 수 있어서 이렇게 꾹꾹 족타를 고집한다고 합니다. 한 과정 만들 때마다 손끝과 발끝의 감각을 갖다가 최대한 활성화시켜가지고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매일 다른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조건을 느끼면서, 감각을 느끼면서 발로 밟아야지 무조건 바른다고 해서 그게 맛있는 면이 되진 않거든요. 발끝의 감각으로 오늘 상태는 어떻다는 걸 알고 밟아야 합니다. 반죽에 공기층이 전혀 없을 때까지 밟고 또 밟고 호로록 삼키면 그만인 면발 한 줄이 탄생하기까지 이렇게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모두 5번의 밟기 과정을 거친 반죽, 촘촘하게 쌓인 모습 보이시죠? 반죽을 발로 밟으면 밀가루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요. 공극이라고 하는데 밀가루 사이의 공극이 줄어들어서 쫄깃하고 맛있는 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간격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식감도 떨어지고 쫄깃하지 않는 그냥 일반적인 면이 나오게 됩니다. 족타 반죽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바로 숙성. 족타 사이사이 총 7번의 숙성을 거치는데요. 이것이 면발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일정 숙성 시간하고 정성이 들어가면 충분히 소화도 잘 되고 맛있는 면이 나옵니다. 대학 시절 라면을 배우고 싶어 방학마다 일본을 찾았다는 사장님. 어느 날 정성스레 만드는 우동을 맛본 뒤 라면이 아닌 우동을 만들겠다고 결심했다는데요. 일본인 스승에게 우동을 대하는 태도부터 노하우까지 수년간 배운 끝에 본인만의 우동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고집스럽게 정성스럽게 만든 반죽이 맛있는 우동 한 그릇으로 탄생했네요. 면발 소문 듣고 찾아온 손님들,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고 간 사람은 없다는 족타 면발. 손님들이 말하는 이곳 우동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입에서 묵직하게 막 뭔가 펀치를 맞는 느낌이랄까? 묵직한 타격감, 그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간장 우동, 비빔 우동 같은 경우는 진짜 찹쌀떡 먹는 그런 쫀득쫀득한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면이 되게 쫄깃한 것 같아요. 제가 밀가루 음식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는데 되게 쫄깃한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네요. 5시간의 정성으로 만드는 족타면, 우리 동네 우동의 제왕으로 인명합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맛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오랫동안 이 맛을 유지하면서 우동을 만들고 싶습니다. 두 번째, 면의 제왕을 만나러 온 곳. 볼 때마다 설레는 짜장면과 맛있는 요리가 가득한 중국집. 중국 요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역시 소스와 하나 되는 면발이죠. 여기 면발이 진짜 끝내줘요. 속도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고 잘 술술 넘어가니까 괜찮네요. 이 집은 수타면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그 유명한 수타면의 비법 확인 들어갑니다. 달달한 짜장면에서도 얼큰한 짬뽕에서도 제 역할 톡톡히 해내는 수타면. 부드럽고 쫄깃한 수타면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손님들 입맛 사로잡은 수타면의 주인공.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면을 만든다. 36년 노하우로 면을 뽑는 이동원 주방장을 소개합니다. 손으로 뽑아내는 수타면, 그 반죽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물과 소금을 비율을 잡아서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반죽이 너무 대도 안 되고 너무 질어도 안 되고 물 배합, 그다음에 소금 양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숙성하는 과정입니다. 하루
오랫동안 숙성을 마친 반죽으로 본격 수타가 시작됐습니다. 거짓말처럼 쭉쭉 늘어나고 가늘어지는 면발. 수타면을 제대로 뽑는 기술은 한두 해 만에 되는 게 아니라죠. 수타면은 새가 날개를 펴고 새가 양날개를 펴고 날아갈 정도로 자연스럽게 날아갈 정도로 면을 공중에서 갖고 놓으면 아주 면발이 부드럽고 쫀득한 맛이 나옵니다. 그 밀가루 용량에 드는 용량에 따라서 이제 힘이 과열이 되지만은 그때 힘으로 하게 되면 어깨가 아프다든지 인대가 나간다든지 뭐든지 자연스럽게 새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듯이 자연스럽게 하면은 아주 면이 고르게 쫄깃하게 부드럽게 나옵니다. 양손 안에서 면을 늘리는 동안 공기가 충분히 들어가고 덕분에 면이 부드럽고 쫄깃해지는 게 수타면의 장점이라고 하는데요. 마술처럼 휘리릭 휘리릭 어느새 면발이 만들어졌습니다. 면을 치고 반죽을 하고 면을 가락을 넣을 때 제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반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완성된 면을 삶아주고 이제는 짜장과 짬뽕을 볶을 차례. 화끈한 불맛까지 더해진 선압 짜장면과 차돌박이 짬뽕이 완성됐습니다. 입맛 당기는 비주얼에 놀라셨나요? 수타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고르고 쫄깃한 면발에 두 번 놀라실 겁니다. 소스와 착 감겨 중국 요리의 안성맞춤인 수타면. 뛰어난 수타면을 제대로 선보이기 위해 짜장면 종류만 무려 5가지. 고객님들 입맛이 변해가고 맵게 드시는 분, 순하게 드시는 분, 때려서 해산물을 좋아하시는 분 여러 부분들의 손님의 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5대 짜장을 이렇게 지금 메뉴에 추천하고 있고 조리실에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타면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 입안 가득 쫄깃한 면발로 행복해지는 시간입니다. 소리까지 맛있는 면 요리의 유혹. 수타짜장, 수타짬뽕의 맛은 어떤가요? 다른 데는 이제 면이 뭉쳐가지고 이래 들어오는 느낌인데 면은 이제 각자 이제 면이 살아가지고 이제 같이 이래 넘어오니까 먹는 게 좀 덜 부담스럽고 약간 이게 면이 좀 더 굵다 보니까 양념이 묻어나오는 것도 좀 더 많고 씹는 맛도 좀 있다 보니까 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36년 내공의 고수가 만드는 수타짜장. 우리 동네 짜장면의 제왕으로 임명합니다. 제가 건강에 허락하는 그 순간까지 손님한테 계속 이 수타면을 제공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마음입니다. 족타면과 수타면. 만드는 방식과 메뉴는 달라도 면을 만드는 정성과 기본을 지키는 철학만큼은 꼭 닮았습니다. 우리 동네 면의 제왕들이 정성으로 만드는 한 그릇. 맛보러 가실래요? 네, 이 우동을 먹는데 찹쌀떡을 먹는 것 같은 쫄깃함이 느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어떤 맛인지 잘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네. 유진 씨는 상상이 가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식감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수타로 면을 뽑는 중국 요리집도 만나보셨는데 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요리를 한다라고 하셨죠. 그러고 보면 음식 맛처럼 그렇게 정직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성을 쏟는 만큼 맛있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렇게 정성 가득한 맛집이 많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구에서 펼쳐진 문화재 야행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근대를 배경으로 펼쳐진 야행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야행인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낮보다 아름다운 밤, 역사의 숨결이 그대로 남아있는 빛의 거리. 대구 근대 골목을 여행하는 시간. 낮과는 또 다른 밤에 특별하고 색다른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밤에 즐기는 근대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밤에 떠나는 매력적이고 낭만 가득한 여행. 응답하라 1900년대. 근대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 저희 오차님 어때요? 근대로 여행 온 것 같지 않나요? 오늘만큼은 모던걸. 모던 보이가 된 것 같아요. 밤이 되면 더욱 빛나는 근대 골목. 곳곳에 숨겨진 보석을 찾아 떠나는 여행. 볼거리, 체험거리 가득했던 2018 대구 문화재 야행. 함께할 준비 됐나요? 그렇다면 시간이 멈춘 듯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이곳은 걷는 곳곳마다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대구 근대 골목.
더 많은 시민들이 살아있는 대구의 역사를 만날 수 있도록 시작된 대구 문화재 야행이 올해도 찾아왔다. 문화재는 사실 지금까지 보수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16년부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를 야간에 시민들이 들어가서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중구에 있는 문화재를 밤 10시까지 개방하여 시민들이 마음 놓고 관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 문화재 야행 개방을 선언합니다. 지난 2017년에는 이틀 동안 약 7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면서 야행 관광의 메카로 떠올랐는데 올해는 각기 다른 컨셉으로 총 2차례에 걸친 시간 여행이 준비돼 있다고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복장이 조금 특이하다. 실제 근대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온 듯한 착각이 드는데? 오늘 특별한 결혼식이 있어서 초대받아서 왔어요. 이 결혼식에는 특별한 드레스 코드가 있어서 이렇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네, 결혼식의 드레스 코드는 근대입니다. 함께 가실래요? 드레스 코드에 맞춰 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부족하다 싶은 이들을 위한 이곳, 옷차림에 맞는 헤어와 메이크업은 우리가 책임진다. 1910년대 결혼식을 재현해서 오늘 체험하러 오신 분들한테 모던 보이, 모던 걸을 헤어 메이크업 이렇게 연출해드리는 부스입니다. 전문가의 손길 한번 닿았을 뿐인데 순식간에 100년 전으로 훌쩍 돌아간 근대 멋쟁이들이 탄생했다. 평소에 안 하던 스타일이라서 좀 어색하긴 한데 마음에 들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젠틀하고 멋있는 학도가 돼서 여자들을 많이 울렸을 것 같아요. 이제 결혼식장으로 출발해볼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풀 세팅하고 인력거까지 타고 달리니 정말 근대로 돌아온 것만 같다. 드디어 도착한 결혼식장. 모던보이의 결혼식을 축하해주기 위해 개성 넘치는 스웩으로 중무장한 하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데 북적거리는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테라스 음악회가 열렸다. 요즘 결혼식엔 축가와 축공이 있다면 1900년대 결혼식엔 축하 음악회가 있다. 눈을 감고 들으니 영혼까지 울리는 감성의 멜로디에 절로 빠져드는데 음악 소리를 듣고 보니까 너무 감동되고 마음이 힐링 것도 되고 기분이 업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축가를 들으니까 모던보이 컨셉에 잘 맞는 것 같고요. 보며 너무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축제답게 야행에 참여한 시민들 중 한 커플을 뽑아 결혼식을 진행했는데 거짓 없이 항상 진실을 말하고 둘째, 내일 사랑을 꼭 한 번 이상 표현하며 독립운동의 역사가 생생한 이곳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앞에 서약합니다. 다나 사랑해! 모르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객으로 축하해 주셔서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재밌기도 했는데 진짜 추억에 너무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식도 보고 또 그게 독립운동과 연관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의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도 미션 수행하면서 근데 복장도 한번 입어보고 그래서 조금 더 잘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디선가 들려오는 노랫소리? 등에 순간 어깨가 들썩들썩 원투 원투 스텝이 절로 밟아지는데 흥겨움 넘치는 이곳은 바로 결혼식에 빠질 수 없는 피로연 장소. 스윙 댄스는 1920년대, 30년대에 유행하던 스윙 형식의 재즈 음악에 맞춰서 이제 춤추는 이제 춤이고요. 아프리카계 흑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를 표현하는 이제 근대의 이미지들 근대의 느낌들을 조금 낼 수 있는 그런 춤이라서 이번에 대구 야행에서 함께 시민들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요즘 춤과는 사뭇 다른 춤 사이 신랑 신부 하객들 모두가 어우러져 나름의 소울을 담아 스텝을 밟아보는데 예전 근대 결혼식 이후 피로연에서 이런 댄스를 실제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처음 알았는데
기분이 들었습니다. 경쾌하고 신나고. 네, 맞아요. 또 같이 추기도 하고 여럿이 또 있는 데서 같이 하니까 즐겁고. 진짜 제가 직접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가 개선성당이랑 이렇게 있는데 막 과거랑 현재가 막 어우러지는 느낌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처음 접해보는 낯선 스윙 댄스에 어색했던 것도 잠시, 낯선 이들과 눈을 맞추며 연일 터져나오는 웃음과 함께 문화재 야행의 피로연을 즐기는 사람들. 서투른 발재간의 창피함은 온데간데 없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된 문화재 야행. 어디서 맛있는 냄새 안 나요? 사람들이 홀린 듯 이끌려가는 이곳? 사방에 먹을 게 천지다? 잔치를 더욱 흥겹게 해준다는 마성의 잔치집 음식들. 배고픔 앞에 젠틀함이 무슨 소용이냐? 일단 내 배부터 채우고 보자. 잔치집에는 뭐 잔치 음식이 빠져서는 안 되는데 뭐 너무 수익이 괜찮고 맛이 있네요. 또 널썩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근데 뭐 음식도 맛있고 좋네요. 좀 살려주세요. 큰일 났습니다. 얘야 어서 동네 사람 좀 불러와라. 그렇게 인정 있는 시민들에게 부인이 이색적 볼거리와 즐거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무성영화 변사극뿐만 아니라 계산 성당 안에서 직접 듣는 웅장한 파이프 오르간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었는데 온몸으로 역사를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재 야행에 나선 이들의 감성까지 가득 채워준 대구 문화재 야행. 저는 여기 종교인이 아니라서 이런 공간이 있는 것 자체는 알았지만 들어온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처음 듣는 오르간 연주는 진짜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근대로 투어를 할 차례? 지붕 없는 박물관인 근대 골목을 달빛 아래 반짝이는 청사초롱을 들고 한 바퀴 돌아보자. 청사초롱 투어! 평소엔 무심코 스쳐 지나쳤던 곳이지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근대 골목. 청사초롱을 들고 문화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역사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민족 저항시인 그가 쓴 시 제목이 뭐였길래 그래요? 빼앗긴 드레도 보고 노는 거. 엄마야, 자 맞습니까? 이런 이곳은 경상도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으로 10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온 계산성당. 우리 계산성당 한번 보세요. 이 건물은 1901년에 지어졌는데요. 교회와 성당이나 이런 데는 다 외국인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계산성당에는 조선 옷을 입은, 우리 한복을 입은 조선인이 그려져 있어요. 초기에 천주교를 믿다가 참수를 당하시거나 돌아가신 분들이세요. 역사도 많이 배운 것 같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넌 어때? 오늘 가봤던 장소를 책이나 인터넷으로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냥 지나쳤던 건물들이 이렇게 많은 역사를 담고 있었다는 게 정말 새롭고 이번 야행을 통해서 이렇게 또 새로운 점을, 대구의 새로운 점을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구 근대 골목을 채운 은은한 청사초롱빛과 함께한 양영시와 청라 언덕에서의 근대 역사 여행. 골목마다 선현들의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근대로에서 펼쳐진 대구문화재 야행. 다음에 또 함께 걸어요. 네, 저희가 전주에서 펼쳐질 문화재 야행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대구의 문화재 야행은 근대 시대를 주제로 해서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대의 이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는 곳, 우리 지역 지붕 없는 박물관이죠. 이 군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내일입니다. 근대 문화를 추억할 수 있는 축제가 군산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군산 시간여행 축제인데요. 1930년대를 배경으로 축제장을 꾸미고요. 또 흥겨운 공연과 퍼레이드, 독립자금 모으기 미션, 또 인력거 체험, 근대 의상실 등도 마련된다고 하니까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가볼 곳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밥맛을 떠날 곳 정말 가득해서 즐겁습니다. 이번에는 자연이 주는 건강함이 가득한 농촌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전남 장흥의 한 폐교가 이 유기농 체험학교로 변신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고요함이 감도는 이곳은 전남 장흥의 한 폐교. 어라? 그런데 이곳엔 닭도 있고 가재도 있다. 게다가 싱싱한 채소까지. 도시에선 볼 수 없는 농촌의 풍경과 함께 건강한 추억 만들기. 건강히 잘 자라거라. 장흥 유기농 체험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곳은 1996년 폐교된 장흥의 옛 용산남 초등학교. 15년간 유기농법을 고수해온 한창본 대표의 노력으로 온 가족이 함께 건강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유기농 체험학교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레시피예요. 우리 유기농 쌀에서 나온 부산물들, 미강이라든가 또 쌀가루라든가 또 유통기한이 지난 쌀눈이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먹을 수는 없지만 닭사료는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자원들 다시 있잖아요. 닭들에게 사료를, 양질의 사료를 만들어서 먹이는 거죠. 5,000평 규모의 폐교를 단장한 유기농 체험학교. 캠핑장, 물놀이, 동물 체험은 물론 다양한 이색 체험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평소 도시에선 만나볼 수 없는 농촌의 정겨운 풍경으로 가족, 친구들과 함께 추억나기에 이만한 곳이 없습니다. 벌써부터 입소문을 타고 이곳을 찾는 가족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다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애들 이것저것 체험학습 좀 하려고 뭐 유기농 체험학습이라고 해서 한번 데리고 와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뭐 가재 잡기? 네, 그런 거 요즘에는 환경이 그래서 애들이 가재 같은 것도 잘 못 보는데 그것이 제일 기대되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체험. 맑은 물에서만 살아가는 민물가재를 잡기 위해 계곡으로 온 가족이 총출동. 조심해. 바위는 물. 비록 계곡물은 말라 있었지만 바위를 조금만 들쳐도 가재들이 나와 가족들을 반겨줍니다. 요리조리 피해 다니는 가재 잡기. 누가 가장 큰 가재를 잡으려나? 야, 이 킹크랩다, 킹크랩. 이야, 진짜. 아, 이 정도는 잡아야지, 가지급이지. 와, 세상에 진짜 크다. 와, 싸운다. 이야, 진짜 크다. 단순히 계곡을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색다른 경험을 선사하는 말 그대로 도랑치고 가재 잡기. 가재가 이런 곳에 사는 것에 신비했어요. 저 처음 알았거든요. 처음 봤어? 네, 가재 처음 봤어요. 잡는 게 재밌었고 기념품으로 가져가서 좋아요. 운동장도 있고 체험학습 이런 것은 솔직히 쉽게 접하지 못한 거잖아요. 근데 새로운 경험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다음에 친구들한테도 추천해서 와보라 하려고요. 오라? 공사장에서나 볼 법한 대형 트랙터가 아이들의 시선을 확 뺐는데 게다가 삽까지? 아, 채소를 심어주기 위해 땅을 일구는 중이었네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평평하게 땅을 다듬기도 하고 흙을 듬뿍 퍼내기도 해보는 텃밭 가꾸기 체험. 생명을 직접 심어보면서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음식이 재료가 된다. 그래서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구나. 생명의 소중함들을 농작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있잖아요. 몸에 익히는 거죠. 느끼는 거죠. 직접 땅을 일구고 우리들의 먹거리인 채소를 직접 심어보면서 생명의 고마움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덮어줘야지, 흙을 덮어줘야지. 잘했어요. 자, 이쪽 건강히 잘 자라거라. 도닥. 이야, 시원하다. 잘 자라라 해야지. 잘 자라라, 쑥쑥 잘 자라라. 오, 멋쟁이. 우리 아이들의 바람대로 쑥쑥 잘 자라겠죠?
저희 아이들이 이런 걸 지금 한 번도 안 해봐서 근데 이렇게 또 좋아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너무나 좋아해서 저도 이렇게 데리고 온 게 너무 뿌듯하고 정말 또 다음에도 또 와서 또 하고 싶고 그러네요. 친환경적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 몸에도 좋고 솔직히 밖에서 하면 뭐 들어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 내가 직접 하는 거니까 훨씬 눈으로 보고 안심되고 믿을 것 같아요. 이번엔 닭장으로 향하는 가족들. 친환경 모이를 먹고 자라난 건강한 토종 닭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냥 사서 먹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직접 유기농 달걀을 얻을 수 있어 아이들은 너도 나도 달걀 산매경. 계란이 왔어요. 오늘만큼은 나도 달걀 장소.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암탉과 수탉이 짝을 지어서 낳은 계란은 뭐지? 달걀. 계란. 아시는 분? 유정란입니다. 자, 수탉 없이 암탉이 그냥 낳은 계란은? 무정란. 그 살충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무항생제 계란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몸에 좋은 것만 다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생으로 먹어도 되고. 같이 싼 거. 약속했지? 약속. 달걀이라고 다 같은 달걀이 아니다. 닭장에서 방금 막 꺼내온 유기농 달걀로 프라이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깨트려 버리면 어떡해. 그렇지. 이번엔 형이 나설 차례. 뒤집기까지 가뿐하게 성공. 형은 열심히 붙이고 동생들은 우걱우걱 달걀 먹방. 얘들아 그렇게 맛있어? 맛있었고 느낌이 좋았어. 달걀 프라이도 먹어봤으니 이제 제대로 먹어봐야겠죠? 매일 집에서 먹는 밥이지만 이곳에서의 밥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직접 키운 쌀과 채소로 만든 밥과 반찬으로 맛은 물론 건강함까지 더한 유기농 집밥. 오늘은 요 녀석들이 밥도둑 노릇 제대로 하겠네요. 밥도 맛있고요. 그리고 여기 채소들도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서 먹는 거랑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네, 식감이랑 채소들도 되게 맛있고 요리를 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참 좋아하고 이렇게 좀 유기농 체험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엄청 큰 교육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가장 큰 안정감은 엄마 아빠와 함께라는 거죠. 그걸 이 유기농 자연농을 통해서 토양을 통해서 또 작물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그 유대감이 훨씬 더 강렬해지는 거죠. 맑고 푸른 자연과 함께 천천히 흘러가는 하루. 자연을 만끽하며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장흥 유기농 체험학교. 답답하고 삭막한 도시를 벗어나고 싶다면 정겨운 농촌의 풍경과 함께 건강한 추억 만들어 보세요. 네, 가재도 잡고 텃밭도 일구고 농촌 문화를 접하기 힘든 도시 아이들에게 무엇보다 큰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부모님들도 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이 표정이 굉장히 밝아 보였는데요. 네. 이렇게 자연에서 함께하는 건강한 하루 많은 가족분들이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식 잘 봤습니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밥마실 가볼까였습니다. 어떤 곳으로 밥마실을 갔다 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지금부터 제가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함께 보도록 하죠. 9758님, 밥마실 가기 좋은 곳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아닐까요? 신랑과 함께 다녀왔는데 먹을거리도 많고 참 좋더라고요. 네. 요즘 곳곳에 철길마을 관광지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낮에 많이 갔었는데 야간에 보는 기차도 참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저렇게 불빛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산책도 하면서 거닐면서 네. 옛날 이야기도 하게 되면은 맞아요. 사랑이 더욱 더 깊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네. 맛있는 음식도 많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철길에서 사진 찍으면 또 색다른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쁜 사진 한 장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축제도 하니까 다시 한번 가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505님, 부부 동반 모임으로 다녀온 첫 해외여행지 중국 만리장성에 다녀왔는데 야경이 정말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으로 봐도 네. 멋지네요. 웅장한 느낌이에요. 네, 저 만리장성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요. 어떤 것 같아요? 사진이긴 하지만 굉장히 웅장한 것 같은데요. 네. 야간에 걷다 보면 조금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또 정말 색다른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멋진 야경을 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또 처음으로 함께 간 해외여행이니까 네. 더 많고 뜻깊은 여행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우리 지역에도 멋진 곳 많잖아요. 밤마실 여러분들 떠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문자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16 하나님. 밖으로 나가야만 밤마실인가요? 아니죠. 네, 우리 가족은 배드민턴장으로 마실 간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멀리 가는 것보다 집 근처에 있는 게 더 좋아요. 더 자주 갈 수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뭐가요? 가까운 곳으로 가면 좋은 게. 보통 집 근처에 있는 공원이나 천변 많이 걷지 않나요? 그렇죠. 네, 저도 천변 보면 요즘은 왠지 그냥 걷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더라고요. 맞아요. 또 네. 그냥 걷기만 하면은 또 재미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배드민턴을 치면서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땀도 흘리고 그러다 보면은 스트레스도 풀리고 맞아요. 그리고 더욱더 건강해지고 일석몇조입니까 이게? 일석 한 4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마실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딱이네요. 네, 네. 앞으로도 배드민턴 즐겁게 치시길 바랄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684님, 군산 음파 호수공원이요. 음악 분수도 있고 주변에 맛집과 예쁜 카페도 많아요. 이번 주말 군산 시간여행 축제도 구경하러 오세요. 오늘 군산 소식이 많네요. 네, 또 문자 보니까 군산 분 같아요. 네, 음파 호수공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정말 네. 널따란 호수가 있더라고요. 그때 날씨 좋을 때 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보신 분이 오셨어요. 날씨가 좀 안 좋았나요, 그때는? 네, 추웠습니다. 이번에 시간여행 축제 하실 때 유진 씨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러려고요. 싶습니다. 가서 근대 문화를 한번 만끽을 하고 추억에 한번 잠겨보는 시간 함께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문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7님, 요즘 고창 모양성으로 저녁 산책 나가요. 따뜻한 커피 마시며 야경을 보면 피로가 사르르 풀려요. 저는 밤마실 나가요라는 주제에 보통 집 앞에 공원 걸어요, 뭐 천변 걸어요가 다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고창 모양성에 산책을 나간다. 굉장히 부러운데요. 그렇죠. 뭔가 네. 운치가 있고 좀 남들과는 좀 다른 특별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네, 고창분 같은데 그 모양성이 든든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네, 고창에는 또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따뜻한 커피와 함께 이렇게 가벼운 간식거리도 사들고 네. 가서 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부럽네요. 네, 오늘부터라도 저희도 밤마실 한번 해봅시다. 네. 네, 이번에는 도내 문화 행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북 게시판입니다. 가야금 병창으로 듣는 삼색 여행, 여정이 남원을 찾아옵니다. 국악인 정자경이 노래하는 판소리와 민요를 가야금 연주와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요. 모레 국립민속국악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버라이어티 개그쇼 쇼그맨이 무대에 오릅니다. 박성호, 김원효, 김재욱 등 유명 개그맨이 선사하는 공연인데요. 연기와 노래, 춤, 마술을 선사하는 유쾌한 무대. 이번 주 토요일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전시회 청춘에 매달리다가 펼쳐집니다. 90년 말띠로 태어난 이물질 작가가 동시대 청년들의 현실을 경주마에 빗대어 표현한 작품을 선보이는데요. 오는 21일까지 갤러리 숨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연석산 미술관 레지던스 작가들과 전북 도림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작가들이 함께 펼쳐내는 창작 교류 전시회 위하여 합의 전시대입니다. 다음 달 5일까지 연석산 미술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희곡 전문 강사들의 인문 예술 강연, 마음, 인간의 조건을 다음 달 말까지 매주 화요일 전주 우진문화공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에는 소포클레스, 안티고네, 용기의 절대적인 힘을 주제로 한 강연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밤마실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마실 장소 들어봤는데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9758님, 5505님, 5161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전주 MBC가 제작한 신개념 음악 다큐멘터리 판소리 합숙소 산소리가 오는 일요일 오전 8시 5분에 방송됩니다. 네, 왕기석, 안숙선, 김일구 등 대한민국 대표 소리꾼과 소리를 배우기 위해 풍예청을 찾은 사연 많은 수강생들의 좌충우동 합숙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생방송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수제 초코파이의 원조 P&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홍철 옛날 국수, 추억을 전하는 실내 롤러장 롤러팝, 차별화된 스피닝 전문 센터 SH 휘트니스와 함께합니다.